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업비 2천억 원대의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청사와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공사도 공정률 50%를 넘어섰는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시청 바로 옆에 있는 신청사 공사 현장. 철제 구조물과 철근 등을 이용해 건물의 뼈대와 바닥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시작된 신청사 건립공사는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4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철골 및 골조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내부 설비 공사와 외부 마감 작업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사 쪽은 의회동 포함해서 전체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바닥, 3층 바닥까지 현재 철골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와 연계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 스테이션 건립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골조 공사를 끝내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름철 장마 등의 변수가 있지만 순천시는 신청사 및 문화 스테이션 건립 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청사로 해서 많은 중정이 있고 그것에 많은 조경 부분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현 청사보다 많은 공간이 시민들에게 제공된 부분. 순천시는 청사 준공 후 입주까지 2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부터는 구체적인 입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원도심 시민로를 시작으로 주말의 광장을 운영합니다. 주말의 광장은 차가 다니는 도로를 문화공간인 도심해방로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원도심과 연향동 패션의 거리 등 권역별로 진행됩니다. 첫 주말의 광장은 원도심 시민로에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도심 속 낭만 캠핑과 친환경 보부상 마켓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여수산단의 41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연료 기반 납사 분해 공정, NCC 기술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납사 가열 연료를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이번 사업은 탄소 중립 전환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됩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양현종의 시즌 첫 승과 최영우의 통산 400호 홈런에 힘입어 가까스로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1, 2점 차 박빙 승부에서 무기력한 타선과 집중력 부족으로 내주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회 말 끝내기 찬스를 두 타자 연속 범타로 맥없이 놓치고 이어진 상대 공격에서 홈런을 얻어맞으며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고 기아 타이거즈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의 시즌 첫 승과 최영우의 통산 400호 홈런 등 집중타로 키움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가까스로 3연패 늪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지난주 NC 하나와의 경기에서는 1승 3패의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타선이 터져야 할 때 터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32경기에서 팀 타율은 2할 4푼대, 리그 평균보다 1푼 정도 낮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6푼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쏠쏠한 활약을 펼쳤던 최원중과 이우성, 한준수 등 하위권 타자들이 부진한 데다가 타선의 응집력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내야 할 때 못 내다 보니 투수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중요할 때 한 방을 맞으며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1, 2점 차 박빙의 승부에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5할 승률 언저리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100경기 이상을 남겨놓고 이제 시즌 중반을 향해 가는 올 시즌. 기아는 15승 18패로 선두 LG와 하나의 6게임차 7위를 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축 선수들의 타격감 회복과 함께 타선의 집중력이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하루에 7마리꼴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유기된 반려동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는 새 동물보호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동물보호센터에서 태어난 강아지 콩이가 꼬리를 흔들며 뛰놉니다.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될 때까지 이곳에서 식단과 건강 등 전반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한켠에선 대형 유기견들의 사회성 적응 훈련이 한창입니다. 배식도 해주고, 근데 위생 관리 겸 또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식을 조금 주면서 이제 바깥 공기를 한 번씩 쐬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광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2층 규모의 유기견 보호센터가 올해 1월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되던 기존 광주시 동물보호소가 문을 닫고 인근에 새롭게 지어진 겁니다. 유기견 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고 검진실과 수술실 등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음과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방음벽과 환기 시설도 설치됐습니다. 다른 곳보다 시설도 청결하고 관리도 잘 돼 있어서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딱 눈에 보여요. 입양 상담실도 갖추고 있어 상담은 물론 입양 전 사전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70마리가 넘게 새 가족을 만날 만큼 입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서 키우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매일 한 10통 이상은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새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존 동물보호소는 내년까지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유기고양이 전문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광주에서 유기되고 있는 반려동물은 1년에 2,500마리 정도, 하루에 7마리꼴로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 400여 마리를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복지 도시광주 구현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청이나 홈페이지에서 서면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류탐지 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기로 했습니다.